김현우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네. 항상 한 번씩은 얘기해줘야 되는 규제 완화. 나는 이 집에 거주할 마음이 없이 그냥 사놓은 건데 내가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네. 기존에 잘 살고 있는 세입자를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이렇게 좀 도미노 효과가 좀 걱정이 됐는지 전입 조건이 아예 삭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갭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우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게 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아마 갭 투자가 활발해졌을 거고 부작용이 생겼을 텐데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빠르게 싣고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 주택 시장 말고도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원래는 준공이 딱 끝나고 새롭게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원래 집주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짓고 나서 이제 그런 규제 자체도 이제 풀어주는데 그 말인즉슨 시장이 그렇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네. 그러니까 좀 풀어줘도 괜찮겠네. 다시 불을 지핀다라기보다 급격하게 냉각되는 건 막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사실은 그런 정책에 더 앞서가죠.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갭 투자가 걱정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왜 걱정이냐 하면 그 갭을 이용해서 너도 나도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주택 가격을 매수세가 많아져서 올라가는 이걸 걱정해서 갭 투자를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래량도 거의 처참하게 거의 뭐 박살이 물에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지금 집을 오히려 나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매물로 내놔도 안 팔리죠?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눈치 좀 보자 일단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관망세가 너무 짙어지다 보니까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하더라도 갭 자체가 또 큽니다. 집값이 그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물론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으나 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한다면은 본질이 그거거든요. 요 차이가 크지 않은 집을 여러 채를 쪼르륵 사는 것. 왜 전세 끼고 집 사는 것과 갭 투자는 그 뉘앙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본인의 능력되면 살 수는 있는 거겠지만 내가 소액으로 뭐 혹은 뭐 2억 원 정도 갖고 있는데 갭 5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네 채를 투자하자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갈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겠으나 지금은 이 갭 자체도 크고 시장도 냉각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줘도 그럴 걱정까지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게 살짝 부동산이 너무 빠르게 식는 거를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갭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가진 돈은 조금만 들어가고 그렇죠. 나머지의 모든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참 이게 생각해보면 야 이게 무슨 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영상이나 뭐 500만 원으로 집 사는 방법 맞아요. 6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500만 원이면 좋은 텐트 몇 개 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방 소도시에 뭐 사실 뭐 1억 이하 요 언저리의 주택들을 500만 원 혹은 무갭으로 사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소액으로 주택을 여러 개 이런 컨셉이었는데 지금 뭐 주요 도심에서 진짜로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은 갭 투자가 하기가 그렇죠. 사실 뭐 집 가격이 워낙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 돈을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나머지 또 그걸 채우기에는 세입자도 그 정도의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갭으로 투자하기에는 이거 간격이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입 조건이 완화가 되더라도 어떤 갭 투자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에는 살짝 또 제가 동조가 되네요. 실수요자들 대출 좀 더 해주겠다라고 해서 LTV 80%가 이제 풀렸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더 좋은 건 지역도 안 보고 주택의 가격도 안 보고 소득 조건만 맞으면 최대 6억까지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애 최초 구매자에만 하나지만 이게 좀 이제 이번에 뭐 당장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젊은 부부 또는 40, 50대 노년층들이 효용성이 좀 있을까요? 주택 구매를 하시려던 분이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아예 뭐 규제가 있는 것보다는 풀어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시장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부담이 있고요. 보면 저도 그 일부 이제 부동산 앱 같은 거 보면 주변 시세들 많이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그 2년이라는 게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튀어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동네가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이제 이만큼이 올랐다고? 장난 아니죠. 하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거는 당장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그런 수요들은 있을 거예요. 작년 정도나 재작년 정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걱정이죠. 왜냐하면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60% 70% 묶여 있는 상황에서 생애 최초라고 한다면 80%까지 해주니까 잔금 치를 때 내가 조금 여유가 있겠다. 여유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 금리는 그만큼 올라가긴 했으나 이제 2년 후에 준공될 때까지 돈 약물고 모아야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 네, 사실 이런 분들 그 부담이 되게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도 뭐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전세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대출을 80%까지 해준다면은 여유 있겠네. 이런 분들에게는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있겠으나 그거 자체로 이것 때문에 막 집을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고 하나하나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고 풀어주려고도 하고 있잖아요.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것도 의미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이제 그렇죠. 이게 좀 살살 시장 반응 좀 보려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보도자료가 아닌, 우리 보통 보도자료라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 예를 들어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서 혹은 기재부에서 내놓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정상적인 보도자료를 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기사상에는 관계 부처에 의하면 요 정도. 워딩이 좀 다르네요. 달라요. 이건 보도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말에 의하면 풀어주겠다라고도 하더라. 그거는 이제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논의가 된 게 신문 기사로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측면도 있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오더라. 괜찮겠네. 후끈하게 달아오르지는 않겠네. 라고 한다면 하나 둘 풀어주는 거. 이제 이걸 뭐 그 대출 규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한꺼번에 다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묶여있던 규제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 40대 중에 뭐 네. 많은 자산을 보유하신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소득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래소득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20대 같은 경우는 소득이 그만큼 가장 낮아서 만들어오는 자산이 많이 없어서 그걸 반영해줘도 얼마 안 되고. 얼마의 맞아요. 내 소득으로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네, 계속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DTI, DSR을 풀어주면 정말 큰일 나나요? 지금으로선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분위기로 봤을 땐 풀어줘도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당장에 폭발하지는 않겠는데 걱정은 그거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가지고 꽉 조인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를 대비를 하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풀로 받으신 분들은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가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휘청휘청 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꽉 조여놓자. 집값 올라가는 것도 맞겠지만 그 올라가는 와중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막아보자라는 취지였으니까 여기서 DSR을 풀어주게 되면 야 그럼 지금은 괜찮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당장에 풀어주지는 못하겠으나 부동산 경기가 꺾여가지고 정말 어려워지면 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풀어주겠죠. 왜냐하면 침체된 경기는 다시 살려야 되니까. 원래 이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정상화해주고 생애 최초이신 분들한테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유가 주거사다리를 다시 놓아드리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을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분들이 주거사다리를 놓아드렸는데 자 주거사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3계단 정도 DSR이라는 게 걸려있으니까 결국은 소득이 기반이 되고 아니면 소득이 없으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고 이런 분들만 대출 80%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모든 분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래도 여유 있으신 소득이 여유 있거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그건 조금 아쉽죠 아직까지는.